자,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지, 과연 어디일까요?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오늘 이 아주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화나 종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 포인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가 계속 진화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이론상 최고의 복잡성과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끝나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빅뱅에서 물질이 생겨나고 그 물질에서 생명이 또 생명에서 지금의 우리 인류가 나타난 것처럼 거대한 도약들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인 거죠. 예전에는 이런 목적지가 믿음의 영역이었죠. 믿음으로써 가는 곳이었달까요? 근데 과학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건설함으로써 보이는 곳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직접 뭔가를 건설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진보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소련의 천문학자였던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믿음 같은 게 아니라 모든 문명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딱 한 가지, 바로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자는 거였죠. 이게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한 문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제어하고 쓸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기술 발전 수준을 재는 거죠. 말하자면 우주적인 레벨 측정기 같은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다룰수록 레벨이 높은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류는 지금 몇 레벨쯤 와 있을까요? 네, 0.75. 이게 바로 우리 현주소입니다. 인류가 이 지구에 나타나서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아직 1단계,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다리의 첫 번째 칸조차 제대로 밟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자, 그럼 이 사다리의 전체 모습은 어떨까요? 1단계도 아직 못 갔는데 그 위에는 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요? 행성 수준을 넘어서 은하계를 정복하기까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가 행성 문명, 2단계는 항성 문명, 그리고 3단계는 은하 문명. 이게 그냥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각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도약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좀 더 와 닿으실 거예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던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처럼 보이죠? 먼저 제1유형은 자기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다루는 문명입니다.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바다에 도시를 짓고 심지어 다른 행성을 지구처럼 바꾸는 테라포밍까지 가능해지죠.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그 다음 제2유형은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행성이 아니라 태양 같은 항성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쓰는 거예요. 다이슨 스피어 같은 구조물로 별을 감싸서 에너지를 뽑아 쓰고 행성을 옮기거나 거의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단계죠. 이건 수천 년은 걸릴 거고요. 마지막 제3유형은 상상하기도 힘든데요. 은하계 전체를 장악하는 겁니다. 블랙홀을 조종하고 시공간을 뒤트는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문명이죠. 여기까지 가려면 최소 수십만 년에서 100만 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근데 꿈만 같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의 목표인 제1유령 문명에 도달하는 것부터가 사실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바로 그 문제들입니다. 첫째, 에너지 문제.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 언젠가는 바닥나겠죠? 둘째, 연력학 문제. 에너지를 쓰면 무조건 폐열이 나오는데 이게 쌓이면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문제. 이런 행성급 프로젝트를 하려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 모습 어떤가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럼 이 위기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과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별들이 스스로 빛나는 힘,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 손에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원리랑 똑같은 건데요. 그 잠재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에너지 효율을 비교한 건데요. 석탄 1g이 내는 에너지를 1이라고 치면 원자력 발전, 즉 핵분열에 쓰이는 우라늄은 무려 300만 배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에 쓰는 수소는 800만 배예요. 다시 말해서 수소 연료 딱 1g으로 석탄 8,000kg, 그러니까 8톤을 태우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게임 체인저 맞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기술적인 이야기, 외부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만 말했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 거대한 사다리를 오르는 진짜 열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에 이미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은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가진 것을 발현하는 존재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DNA, 그 30억 개의 염기쌍이 그냥 텅 빈 종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일종의 우주적인 보물 상자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맛있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그냥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야생 복숭아처럼 작고 맛없는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 씨앗 대신에 맛있는 복숭아 가지를 꺾어서 야생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면 새롭고 훨씬 맛있는 열매가 열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씨앗, 즉 DNA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준 거죠. 진화는 바로 이 환경에 의해 촉발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류는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환경을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화두인 초지능 AI가 우리를 대체할 존재가 아니라 복숭아나무 비유에서 말한 그 접붙이기, 즉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깨워줄 새로운 환경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인류의 다음 진화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지능과 함께 나아가는 공진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